안녕하세요, 방배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부동산 카페와 유명 채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듣보잡 B튜브까지 흘러 들어온 여러분들은 아마도 집을 사기 위해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일 겁니다. 이 방송은 저 같은 평범한 B급 직장러의 관점에서 집을 사야 할지 또는 말아야 할지를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만 다니기도 바쁜데 우리가 대체 이런 고민을 왜 하고 있느냐? 그 이유는 간단하죠. 불과 몇 년 사이에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집값 상승을 우리가 목격을 했고 불과 몇 년 사이에 엄청난 자산 격차가 벌어졌어요. 그러니 고민을 하는 거죠. 저는 지난 몇 년간 집안 친척, 동생, 선후배, 동기, 직장 상사 가릴 거 없이 붙잡고 모두에게 집을 사라고 누누이 외쳐왔어요. 직장에서의 제 별명이 부동산 투기꾼, 부동산 전문가 이 정도입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주변 사람들 설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말을 따라 집을 산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건 바로 제 동생입니다. 제 동생은 대단한 사람 아니고요. 평범한 대기업 직장인입니다. 학교 졸업하고 곧바로 직장에 취업을 했고 과장 달기까지 그동안 모아둔 돈이 총 6억 원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말기에 이른바 풀 대출이라고 하죠. 대출 맥시멈까지 땡겨가지고 잠원동에 25평짜리 아파트를 하나 샀습니다. 한 12억쯤 더 주고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우 낡고 허름한 아파트예요. 그런 아파트가 재건축이 결정이 되면서 불과 1년 반, 2년도 안 되는 시기에 20억까지 시세가 올라갔습니다. 이게 작년 말 기준이고요. 지금은 약간의 조정이 있겠죠. 근데 어차피 재건축 아파트라서 거래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 산정이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제 동생이 나중에 말하길 본인이 평생 그렇게 안 쓰고 아끼고 고생해서 모은 돈이 6억인데 불과 2년도 안 되는 시기에 자기 평생 노력해서 번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아파트로 벌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집값이 한번 오를 때에는 우리가 근로소득으로는 도저히 쫓아갈 수 없는 가격의 퀀텀 점프가 발생을 해요. 따라서 이 퀀텀 점프에 올라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부자가 되느냐 마느냐가 갈립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근로소득으로 회복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 방송을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저는 지난 수년간 수많은 이들을 설득해보려 애썼지만 단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만의 철저한 계산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그 계산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들어갈 틈이 없는 거죠. 저는 더 이상 어떤 특정인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안 되는 것을 수년간 경험해 봤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얘기를 안 하고 있자니 너무 답답해요. 이렇게 좋은 거를 나만 알고 있자니 너무 답답한 거죠. 자꾸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바꿔 먹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경험, 지식, 노하우 이런 것들을 인터넷에 올리고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판단하게 하자. 저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할 뿐이고 판단은 듣는 이의 몫으로 남겨두는 게 저의 자유주의 신념에도 부합하는 방식이라 생각되어 이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집값은 대체 왜 오르고 내리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집값이 오를지 내릴지, 그리고 사야 한다면 대체 내가 어디를 사야 할지, 그리고 나의 투자를 분산해야 될지 아니면은 이른바 몰빵 투자를 해야 될지 해야 할 얘기들이 수없이 많지만 하나씩 차차 다음 방송에 다뤄보기로 하고 오늘은 집을 사기에 앞서 마지막 마인드 체크를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집을 샀는데 집값이 올랐다. 고민 끝이죠. 더 고민할 것도 없어요. 가장 행복한 시나리오겠죠. 시나리오 2 집을 샀는데 집값이 내렸다. 정말 고민되는 상황이죠. 이 대목에서 집을 못 사고 주저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집값이 내리면 대체 언제까지 내려갈까요? 지난 금융위기 때 집값은 2010년까지 상승을 했고 그 이후 하락세로 반전이 되었고 그 이후 2012년 말 2013년경부터 완연한 상승세로 다시 돌아섰습니다. 즉 불과 한 2-3년밖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거는 과거의 경제 추이를 IMF까지 거슬러 올라가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집값 하락기는 짧고 집값의 상승기는 매우 길어요. 집값 통계를 보면 그러합니다. 따라서 집값이 내려가도 그냥 눌러앉고 살면 그만이에요. 집값이 출렁이는 건 명목가경의 변동일 뿐 저에게 직접적인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전세 한두 텀에 해당하는 기간 정도 그냥 내 집에 눌러앉아 살다 보면 언젠간 다시 상승세로 반전될 거고 그렇게 되면 다시 자산소득의 퀀텀 점프를 누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집값 하락은 1주택자로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눌러앉아 살면 되니까요. 시간은 주택 소유자의 편입니다.
자, 그리고 시나리오 3. 집을 안 샀는데 집값이 올라버렸다. 이거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죠. 이건 도저히 참기 어려울 정도의 회복 불가의 타격을 가져다 줍니다. 내가 A라는 동네에 살고 싶었는데 그 동네가 내 인생에서 영원히 멀어지는 겁니다. 할 수 없이 저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눈높이를 더 낮춰야 돼요. 그럼 좀 버틴 김에 좀 더 버티면 집값이 다시 내려오지 않을까. 별로 가망이 없는 희망입니다. 왜냐면은 집값이 내려가더라도 전 고점보다 내려갈 뿐이지 전 저점보다 더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항상 집값 사이클은 장기 우상향 곡선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번 장을 놓치고 다음 장으로 구매를 미루게 되면 가격은 그보다 더 올라가 있게 마련이고, 따라서 제가 살려고 했던 동네는 영원히 제 인생과 멀어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시나리오죠. 이런 일은 기본적으로 생기면 안 됩니다. 제가 방송을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 시나리오입니다. 집을 안 사는데 집값이 내렸다. 그럼 뭐 다행이죠. 주택 구매 시기를 좀 더 뒤로 미루면 됩니다. 이상 정리해보면 집을 샀을 때에는 잘 되면 대박입니다. 인생 역전이에요. 안 돼도 나쁠 건 없어요. 단지 시기가 좀 더 뒤로 지연될 뿐이죠. 그런데 집을 안 샀을 때 뭐 운 좋으면 아무 상관이 없겠지만, 만약에 하나라도 내가 집을 샀는데 집값이 올라버린다면 이건 회복 불가한 크리티컬한 데미지가 옵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내가 집을 사기로 결정을 했다면 비록 그게 잘못된 결정이었을지라도 그게 나에게 큰 타격이 되진 않지만, 집을 안 사기로 결정했을 때 그게 만약 잘못된 결정이었다면 제 인생은 회복 불가합니다. 그래서 집을 사야 하는 겁니다. 이상 방배였습니다. 감사합니다.